전 이런 거 준비하면 좋아요. 일단 실습에 나가면 낯선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거든요. 당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 조그만 초콜릿이나 뭐 사탕 같은 거 아니면 카라멜 그런 거 넣어두시고 당 떨어진다 할 때마다 하나씩 몰래 이렇게 까드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이런 파일철 같은 거 준비하시면 되게 좋거든요. 약간 종이 재질 비슷한 거 그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종이들이 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겹 벌어지고 막 물 흘리면 애들 막 우글우글해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플라스틱 재질 이런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인계 시간이 되면은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환자 차트를 나눠줘요. 학생들에게도 그 차트 보고 인계 내용 알아들으라고. 인계지라 치면 인계지를 펄펄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인계 같은 거 들을 때도 그냥 이렇게 내 무릎에 대고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딱 대고 쓰시면 되시고 뭐 회진 돌거나 이럴 때도 차트지 보고 이 환자에게 지금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편하시고 그리고 성인에 나간다면 성인 정상 바이탈이랑 정상 혈당 수치 그리고 뭐 수학과에 나간다면 아동 정상 바이탈 수치 이런 거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기본이고요. 환자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은 솔직히 저희가 학생이라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학생이어도 이 정도는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 정상 바이탈 수치 이런 거는 알고 가면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아가시면 좋고 그리고 이 그 바이탈을 재다가 이상이 생기면은 간호사 선생님께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 바이탈을 모른다면은 이게 이상 수치인지 정상 수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상 범위 정도는 알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되게 질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알아보고 알려드릴게요 하고 그냥 나오셔서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알려드리면 되세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압박 스타킹 한 9시간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다리가 진짜 아파요. 특히 그 수술실은 진짜 계속 서 있잖아요. 병동 막 왔다 갔다 돌아다니기라도 하지 수술실은 그냥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걸어 다니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더 다리 아프신 거 아시죠? 처음에는 그 허리까지 올라오는 그 압박 스타킹을 샀는데 비추입니다. 진짜 사지 마세요. 너무 더워요. 이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을 신으면은 스타킹이 나중에 말려서 내려가잖아요. 그 불편할 거라 생각해서 팬티형을 샀는데 진짜 너무 덥고요. 압박 스타킹 짱짱하기 때문에 그 발목서부터 무릎까지만 오는 압박 스타킹 사셔도 전혀 흘러내리지 않고 진짜 발이 덜 피로해요. 추천드립니다. 또 다른 팁은 라포 형성에 대한 팁을 한번 드릴까 해요. 환자와 나의 유대감을 쌓아야지 과제하기 편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한 환자를 지정을 해서 그 환자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케이스 그 폼 안에 보시면은 막 환자에게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잖아요. 이 병을 처음 알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냐, 뭐 태어난 후에 뭐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병을 걸리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태어나고 어떻게 되실 거예요? 물어보면 솔직히 뭐야 이 사람 이러잖아요. 이게 좀 친밀감을 형성을 해놓고 근데 그 처음에 이 병을 진단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라면은 되게 놀라고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공포도 있고 걱정스러웠을 것 같아요. 약간 친해진 상태에서 이런 대화를 하면은 막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좀 친밀감을 쌓을 것이냐? 제 팁은 바이탈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좀 제 대상자를 항상 맨 나중에 바이탈을 했어요. 제가 가진 그 바이탈 측정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말이라도 한마디 더 건네고 싶은데 그 남은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다 얼렁얼렁 후닥후닥 바이탈을 재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 빨리 재서 1시간 동안 재야 되는 건데 30분 동안 쟀어요. 내 대상자에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리 없어도 10분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말이라도 하나 더 건넬 수 있고 저는 항상 약간 마지막으로 좀 빼놓는 쪽으로 했어요. 데이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자마자 인계를 듣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브닝 같은 경우에는 출근하자마자 솔직히 약간 시간이 좀 뜨거든요. 그러면 이브닝 딱 출근하자마자 제 대상자분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은 몸 좀 어떠세요?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정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온 거잖아요. 병원의 관계자. 그럼 누군지 신원도 딱 알 수 있는 사람이 내 안위를 걱정해주고 물어봐주니까 싫은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오늘은 좀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스몰톡 같은 거 하나 던지셔도 되고 오늘 날이 진짜 괜찮은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뭐 점심이 지났다 그러면은 오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이렇게 말 한마디 그냥 딱딱 던지면서 이렇게 친밀감을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케이스에 관련된 질문을 해도 그분이 전혀 뭐야 이 사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책자 지침서 그 케이스 폼에 적혀져 있는 거를 딸랑딸랑 들고 가서 처음 병을 진단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죠? 이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냥 대충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다라고 암기를 하신 뒤에 근데 병을 처음에 진단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랑 되게 놀랐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마 이거 진짜 관심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얘기해드리려고 해요. 성적 잘 받는 팁.
실습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스터디로 점수가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케이스 스터디만 엄청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느낀 점은 수간호사 선생님 점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수간호사 선생님 점수로 제가 A를 받을 수도 있고 B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뭐 케이스를 막 발로 써도 된다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케이스도 어느 정도 하는데 병동에서도 얼마나 잘 행동을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수간호사 선생님께는 어떻게 좋은 점수를 받냐? 이거는 빠른 눈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그래요. 빠른 환자 파악과 빠른 행동 그리고 빠른 눈치 이 3박자면 당신은 A뿔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도 굉장히 능동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병원에 절대 패를 끼쳐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안에서 굉장히 빠르고 적극적이게 누가 시키기도 전에 무슨 일이 벌어나기 전에 얼른 타타타타 사실 그래서 나대면 되고. 그렇지. 나댐과 적극적인 그 사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김서울님이 10시에 수술이 예정이에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수술인지는 사실 인계를 들으면 아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그 스테이션 안에 게시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 오늘 수술인 사람들 명단과 몇 시 수술이고 뭐 이런 게 다 적혀져 있거든요. 그런 거 보셔서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럼 10시에 수술이니까 그 전에 수술실 내려갈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내려갈 준비할 시간쯤에 알아서 나타나서 눈치껏 간호사 선생님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간호사 선생님께 선생님 김서울님 수술실 내려보낼 스트렉처카에 시트 깔아놓을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래라 그러면은 이렇게 깔아두고 그 다음에 뭐 수술복도 준비를 해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빠르게. 그 다음에 김서울님이 수술해서 돌아왔어요. 이송요원이 김서울님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이제 수술이 끝나서 돌아왔는지에 대한 언급을 해요. 김서울님이 어느 병실에 어디 침대에 있는지 기억을 해놔서 재빨리 거기로 가서 이송 침대가 들어올 만한 자리를 빠르게 만들어놔야 돼요. 슬리퍼 같은 거를 치워두고 이렇게 침대를 약간 옆으로 옮겨서 이송 침대가 바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을 확보를 해두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환자를 옮기고 바로 바이탈 들어가고 이 정도 하시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실습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으신 수간호사 선생님이라면은 당신에게 실습 최고점을 줄 것입니다. 물론 모든 수간호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진 않아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실습 학생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수간호사 선생님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A뿔 이건 또 아니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딜 가서든 열심히 하면은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태움에 대해서도 하나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간혹에 유명하죠, 태움. 근데 저는 제가 직접적으로 태움을 본 적은 없어요. 흔히 우리가 좀 인터넷에서 보는 태움들 있잖아요. 뭐 신발을 던진다든가, 뭐 이런 파일 같은 걸로 머리를 막 때린다든가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병원 실습 나갔던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신규 선생님한테 막 소리를 지른다든가 환자들 다 있는데 뭐 그렇게 멍청해서 어떡할래? 뭐 이런 소리를 했다든가 그런 거를 봤다는 친구들은 있더라고요. 확실히 약간 위계질서가 있다, 수직적이다 이런 느낌은 받았어요. 가끔 실습생을 태우는 것도 있거든요. 보통 병원 내 태움이라고 하면은 그 고연차가 저연차나 신규를 괴롭히는 거를 태움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실습생을 태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걸리적거린다고 이렇게 밀쳐줌도 당해봤고요. 그 제 친구 중에서는 실습하다가 온 친구도 있어요. 굿세어라 서울지. 서울지 화이팅. 신규 간호사 태움. 나쁘지. 9번 실습하면서 느끼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솔직히 1000시간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맨날 반복적이고 차라리 실습생처럼 여러 과를 돌면은 차라리 좋을 것 같거든요. 나한테 맞는 과가 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내가 뭘 얻어가는 거지 싶을 때도 솔직히 있고요.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 1000시간에서 제가 얻어가는 것에 비해서 제가 이번에 간호 연구 수업을 듣거든요. 거기서 저희 연구 주제가 다른 친구가 낸 의견이긴 한데 간호학과 1000시간 유의미한가 이거든요. 바이탈하고 PST 뭐 환자 이송 이런 걸로 끝나고 뭐 밥 같은 것도 다 저희가 사 먹어야 되고요. 교통비 드는 거는 기본이고 그래서 집이 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시원 생활 이런 것도 하거든요. 그럼 고시원비가 또 들 거 아니에요. 한번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았던 점을 또 그래도 꼽으라 그러면은 보람찼던 적은 있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좀 더 상태가 나아진다든가 아니면 환자분이랑 보호자분이 되게 고마워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훌륭한 간호사가 될 거라 뭐 이런 말도 하신 분도 계시고 덕분에 병원 생활 그래도 덜 아프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말 들으면은 사실 되게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총 9개 실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간호사 실습이 궁금했거나 아니면 간호사 실습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즐겁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또 남은 3개의 실습 얘기를 들고 올게요. 그러면은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